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현대차 캐스퍼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현대차이자 또 19년 만에 내놓은 경차 세그먼트인답게 요즘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 캐스퍼 관심이 상당하고 또 실제 판매량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특장점을 갖고 있고 또 라이벌 경차와 비교해서 어떤 또 특징을 또 매력을 내뿜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캐스퍼 앞모습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너무나도 귀엽고 또 신선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식탐 많은 햄스터가 양 볼에 음식 가득 넣고 또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약간 인상 찌그리면서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일단 진짜 이뻐요. 진짜 이거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시선이 한 번쯤은 쏠리고 또 이쁘게 또 쳐다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한 라이트의 역할을 하는 등은 요 아래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원형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테두리를 길고 또 원형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주간주행등도 존재감을 나타내기에 상당합니다. 요 위쪽의 램프는 뭘까요? 바로 방향지시등 역할을 합니다. 일반 벌브 타입으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빛을 밝히는 부분은 위아래로 깔끔하게 나눠져 있고, 다음에 요 위쪽 부분을 거대한 현대차 그릴과 함께 일자로 매끈하게 유광블랙으로 처리해서 통일감을 줬다라는 부분도 꽤나 이쁜 구석입니다. 전면부를 대표하는 그릴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뚫려 있어요. 더군다나 이 차는 캐스퍼 중에서도 고성능을 뜻하는 또 터보 트림이기 때문에 원형 이 공기흡입구가 하나 더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모습에 이 동그란 게 4개나 위치해져 있어서 더 독특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구멍 다 뚫려 있습니다. 냉각 효율을 조금 더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민자로 쭉 내려오면 이쪽에 이제 레이더, 라이다 센서, 주행 보조 장치도 마련을 해 놓았네요. 그리고 또 일반 트림과는 다르게 터보만의 특징은 이 주변을 똑같이 유광블랙으로 다 테두리를 감싸 놓았다라는 점, 한층 더 고급감을 높이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체 색깔과는 또 정반대의 이 은색깔 이 플라스틱 패널을 덧붙여 놓았다라는 점, 번호판 플레이트 쪽과 간결하게 또 구역을 형성을 해 놨다라는 점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안정감 있으면서도 멋있는 센스 있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스퍼의 옆모습 놓고 보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크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금 주차칸 하나에 온전히 세웠는데 뭐 앞뒤 양옆 할 거 없이 다 여유롭게 남아요. 그래서 운전이 서툰 소비자분들께서는 더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경차 규격에 맞췄어야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치나 뭐 너비나 길이 같은 부분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차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라이벌의 경차들보다는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 높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살짝 좀 껑충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이라는 부분에서 좀 차를 크게 만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현대차는 이 차를 소개하면서 경영 SUV라는 표현도 했을 정도이니까 말이죠. 유리창, 특히 이 뒤쪽 유리창 같은 경우는 이어져 있지 않고 앞쪽과는 완전 다른 디자인, 높이도 살짝 더 높게 되어 있죠. 캐릭터 라인의 디자인도 위쪽이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살짝 어딘가 떠 있는 듯한, 점점 올라가는 듯한 디자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 휠하우스 커버 같은 경우는 살짝 이 사다리꼴 모양의 각진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 주변도 플라스틱 처리를 해 놓아서 무언가 SUV스러운, 조금 더 좀 와일드하고 좀 볼드한 느낌을 주기에도 충분하고요. 이 위쪽을 또 감싸는 캐릭터 라인 역시 이렇게 한 번 더 안쪽으로 말아서 끊어졌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차가 더 개성 있어 보이고, 뭔가 중후하면서 깔아앉는 맛보다는 차가 높아 보이는데 도움을 주는 또 결정적인 이 심미적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루프렉도 달려 있는데 이 루프렉마저도 굉장히 SUV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경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시티카 경차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꽤나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구석을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캐스퍼에서도 이런 포인트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사이드미러 너무 동글동글하게 조약돌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 방향지시 등의 역할도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상당히 좀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휠 같은 경우도 약간 꽃 모양으로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심지어 이 휠 사이즈 자체가 꽤나 커요. 17인치여서 경차치고는 굉장히 좋은 구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스파크처럼 이렇게 히든 타입 이 필러 부분에 붙여 놓았는데, 이 위쪽에도
아주 나름의 센스 있는 구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무언가 전체적으로 좀 큼직하면서도 요즘 대세이죠. SUV의 느낌을 잘 강조한 이 심미적 포인트와 함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시티카 라이프에 적합한 경차만의 다양한 아기자기한 구석을 잘 품고 있는 게 캐스퍼의 옆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캐스퍼의 뒷모습도 지금까지 알던 이 현대차 라인업의 디자인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또 귀엽고 이쁜 구석을 또 자랑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시선이 둘만한 포인트, 저는 이 테일램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삼각형 모양, 이 자동차에서 삼각형 디자인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정한 삼각형 도형을 굉장히 이쁘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마치 꽃 모양 같기도 하고 피자 조각 같기도 하고 진짜 이쁩니다. 불이 들어오면 더 존재감을 밝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캐스퍼 로고 레터링이 정 가운데 붙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사 모양으로 표현을 한 요즘 현대차 진짜 센스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테일 램프는 여기 있는데 이쪽에도 램프가 하나 더 있어요. 동그랗게 마치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말이죠. 이 램프의 용도가 참으로 신선합니다. 먼저 가장 바깥을 감싸고 있는 부분은 후방 반사등이죠. 가운데 쪽에서부터 살짝 퍼져 나오는 빛,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고요. 요 아래쪽에 빨간색 램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뭐냐? 트렁크를 열었을 때 테일램프가 온전히 다 위쪽으로 들어 올라가게 되죠. 그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등과 브레이크 등의 역할이 이쪽에서 켜집니다. 네, 트렁크를 열 때 말이죠. 이렇게 두 단락으로 램프를 나눠 놓았다라는 점, 캐스퍼 뭔가 좀 돈 아끼려고 최대한 싸게 만든 흔적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적어도 외관에서는 말이죠. 그 다음에 후진등은 요 가운데에 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번호판 플레이트 주변 역시나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길게 은색깔로 차체와 투톤 컬러를 맞췄다라는 점도 참 좋고, 심지어 요 아래쪽에도 모양만 디퓨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그냥 범퍼 플라스틱깔 요런 색깔로 마감하지 않고 똑같이 은색깔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런 부분도 진짜 좋은 구성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옆은 상대적으로 날카롭게 캐릭터 라인이 수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을 또 말아 넣어 놓았는데 덕분에 뭔가 시각적으로 좀 더 단단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입체적인 뒷모습을 잘 완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캐스퍼 이 차의 크기는 어쩔 수 없지만 갖고 있는 이 덩치에서 최대한 돈 아끼지 않고 화려하고 멋있고 요즘 소비자가 원하는 센스 있는 구성을 가득 탑재한 게 특징입니다. 현대차 캐스퍼 실내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일단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저도 처음에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런 구성의 현대차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헛웃음이 아니라 정말 기분 좋은 웃음소리입니다. 네, 실제로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차의 크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거는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단점이 될 게 없죠. 경차니까. 우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요 스티어링 휠 현대차 로고가 없어요. 아이오닉처럼 말이죠. 그리고 버튼들도 다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D컷 모양이에요. 네, 이제 손에 쥐는 감각이라든지 크기도 솔직히 살짝 큰 편이기는 한데 큰 불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요런 느낌 좀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뒤쪽에 램프를 밝히거나 이 와이퍼를 조절하는 레버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했는데 아반떼의 것을 그대로 갖고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조금 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마치 풀 디지털 계기판처럼 생겼지만 디지털 창은 여기 가운데에만 작게 놓아져 있어요. 하지만 이 속도계라든지 RPM 미터,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이 구현 과정이나 느낌이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심미적으로 이쁘게 표현을 해 놓아서 전혀 불만이 나오지는 않네요. 오른쪽 센터 페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선은 틸팅 형태의 모니터가 위치해져 있어요. 다 터치로 되어져 있고 각종 구성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UI의 프로그램의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송풍구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짝 라운딩으로 말아 들어가져 있죠. 이렇게 두 단락을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디자인 구성이나 모습이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뭐 좀 요즘 좀 모던하면서 세련된 이미지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심지어 좀 크기도 좀 크게 되어 있고 요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시선을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변속 레버와 공조장치 쪽 디자인은 반대로 엄청 훌륭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버튼의 느낌이나 구성, 기본적으로 버튼의 양은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뭐 내 차로 운전하다 보면 쉽게 적응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온도 조절이라든지 바람 세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버튼의 느낌도 생각보다는 고급스럽고요.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변속 레버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 위쪽에 살짝 걸어 놓는 게 운전을 하면서 즉각 변속을 하기에도 유용하고요. 심지어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런 소재의 느낌이나 열선 통풍 시트를 이렇게 스프라이트 D로 마련을 해 놓았다라는 점, 컬러 조합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트랙션 모드까지도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이 패키징이 정말 훌륭합니다. 아주 좋은 구성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수석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트레이의 수납 공간, 뭐 USB 잭 2개 정도가 꽤나 실용적으로 다가올 것 같고, 콘솔 박스도 나름 차가 갖고 있는 크기에 비해서는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변속기를 이 위쪽에 통합을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안쪽에 이 밑에 부분은 여유로운 공간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아니면 동승석에 앉았을 때도 차가 최대한 그래도 뭔가 좁아 보이거나 하는 느낌 없이 그래도 좀 개방감을 높이는 부분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풋 브레이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땡기거나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전자식 버튼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구성이라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네. 이외에 뭐 이 옆쪽, 특히 이 센터 터널 공간은 솔직히 뭐 이렇다 할 특징은 없어요. 컵홀더 2개와 키를 가운데 수납할 수 있는 조그만한 공간, 여기도 팔걸이거든요. 사실상 콘솔의 역할은 없는 것 같고, 확실히 참 차가 작으니까 한정적인 곳에서 최대한 효율, 공간 활용을 좀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요 컵홀더와 운전석 시트와 동일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렇게 내리면 똑같이 움직여요. 요런 부분. 음료를 먹다가 이렇게 놓기가 되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팔걸이를 최대한 뒤로 빼고 여유롭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음료를 마시거나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 차, 경차라는 세그먼트에서 갖고 오는 한계가 좀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열로 넘어가 보시죠. 네, 캐스퍼 2열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 차가 갖고 있는 공간감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좌석을 최대한 바트게 당겨 놓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놨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데, 적어도 이 운전자가 원활한 시트 포지션을 맞췄을 때 한 주먹 하나 정도 여유가 있는 확실히 좀 바튼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경차니까 충분히 감수를 해야겠죠. 이 외의 특징을 찾아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높아요. 예. 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꽤 높습니다. 근데 육안으로 봐도 이 바닥면이 상당히 높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른 경차와는 좀 다른 구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 품목이라고 할 것도 뭐 딱히는 보이지 않아요. 뭐 팔걸이라든지 전용 컵홀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뭐 테이크아웃 커피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도어 안쪽에 수납함도 없기 때문에 뭐 열선 시트 당연히 없죠. 시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클라이닝 기능과 슬라이딩 기능을 두 개 다 지원을 합니다. 없는 것보다 확실히 낫죠.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리클라이닝은 요 뭐 레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폴딩 기능을 통해서 각도를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계속 아까부터 2열에 앉았을 때 보이는 부분, 바로 요 1열 시트 뒤를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 부분은 트렁크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캐스퍼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여기 있어요. 번호판 쪽 여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요 위쪽을 살짝 열면 이렇게 수동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우선은 경차답게 공간 자체가 아담합니다. 네, 넓지 않아요. 크지도 않고 딱 요 정도 사이즈, 그나마 좀 깊이감이 좀 있어서 아래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은 보이지는 않네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차는 기본적인 트렁크 공간보다는 이 시트의 활용 방법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우선은 2열 시트 당연히 폴딩이 됩니다.
자, 2열을 접으면 뭐 플랫하거나 이런 거를 바라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스페이스가 큼직하게 나오기 때문에 짐을 조금 더 여유롭게 싣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1열 뒤쪽 등받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유 바로 양쪽 좌석 1열 좌석을 90도 폴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시트를 다 폴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는 대신 이 헤드레스트를 빼야 온전한 폴딩이 나와요. 여기서 뭐 들어눕고 무언가 차박 이런 거를 글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매트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에어매트를 완전히 온전히 깔아서 평탄화를 만든다면 그래도 차박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경차에서 말이죠. 이런 부분 꽤나 좀 독특하면서도 센스 있는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차 캐스퍼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캐스퍼와 캐스퍼 터보 두 가지로 나뉘죠. 네, 기본적인 파워트레인 동력계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출력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출력과 토크를 높인 게 캐스퍼 터보이고요. 저는 지금 터보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 3기통 998cc, 여기에 4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그 결과 일반 캐스퍼 같은 경우는 약 76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도 한 9km대를 보여주고요. 캐스퍼 터보 같은 경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는 최고 출력 100마력, 최대 토크 17.5kgm를 발휘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 무게 자체가 가볍죠. 작고 1000kg이 살짝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100마력이라는 출력 전혀 어색하거나 답답하지 않습니다. 가볍고 아담한 이 경쾌한 차체와 맞물려서 도심상에서는 언제든지 여유롭게 달릴 수 있다라는 게 첫인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경차가 맞춰야 되는 이 배기량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답답하고 잘 안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은 지우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도심 속 주행 상황에서는 말이죠. 지금과 같이 일정한 상황에서 속도를 쭉 올리고 있을 때 글쎄요, 가속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는 터보라는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자릿수의 최고 출력, 그래도 이 차와 맞물려서는 충분히 경쾌하게 달릴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 속도를 올릴 때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3기통 배기량, 그 다음에 4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무언가 이 가속 발진, 전개에 나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엔진음, 거친 소리가 들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가속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엔진이 갖고 있는 능력 자체로는 흠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차체와 어우러져서 꽤나 좋은 가속감을 보여줬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변속기에 있습니다. 4단이에요, 4단. 네. 단수 4개에서 다 커버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이 소리,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진 가속 때 느껴지는 무언가 역동적인 느낌이라든지 좀 빠릿빠릿한 성격,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결해야 주는 이 변속기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데 4단밖에 되지 않으니까 분명히 한계가 드러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속도를 쭉 올리는 과정에서도 거의 뭐 3500rpm을 향해서 나아가고는 있지만 변속 기어비 자체가 길다 보니까 속도도 안 날 뿐더러 소리도 굉장히 커지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현대차에서 19년 만에 경차를 내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변속기에 대한 기대를 했습니다. 조금 더 다단화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요즘 현대차 CVT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 CVT를 조금 더 다듬어서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다른 경차들과 마찬가지로 이 4단을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특히 이 맞물리면서 조금 더 요즘 흐름과는 좀 맞지 않은 살짝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변속기의 세팅, 조금은 아쉬운 구석이 아닐까. 좋은 엔진, 좋은 차체와 맞물려서 변속기까지 조금 더 좋아졌다면 아주 완벽한 파워트레인, 이 차만의 독보적인 라이벌과는 다른 아주 특장점 있는 주행 감각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캐스퍼를 타면서 뭐 주행 퀄리티, 성능의 변화, 이런 쪽에 민감하게 목숨 거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차를 지금과 같이 골목길에서, 아니면 우리 도심 속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차는 경차 세그먼트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주행 방향을 바꿔서 청담동 골목길을 누비고 다니고 있어요. 네, 청담동 골목길 생각보다 차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글쎄요, 제가 뭐 다른 시승차 에스컬레이드나 아니면 카니발이나 갖고 여기로 왔다면 더군다나 시승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캐스퍼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청담동 골목길을 요리조리 지름길로 빠져나가서 이 복잡한 러시아워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네, 캐스퍼 이런 점에서는 확실히 경차만이 갖고 있는 아주 뛰어난 특장점이 돋보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덕분에 뭐 운전이 서툰 소비자나 처음으로 내 차를 접하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이 캐스퍼는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내 차로 여유롭게 다룰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과 같이 후진을 했을 때 양 옆에 차가 오는 경우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요. 뭐 차선 변경을 할 때 사이드미러에 불빛이 들어오기도 하죠. 이외에 각종 안전 기술은 아낌없이 다 넣어놨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고 운전이 서툰 소비자에게도 믿음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스퍼 운전하고 있으면 뻥 뚫린 길도 뭐 길이겠지만 이런 골목골목을 일부러 막 누비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좁은데 쉽게 골목길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막 골목길로만 다니는 거 아니야? 청담동 골목 언덕이 나왔어요. 이런 언덕도 이 가벼운 차에 100마력을 또 심어 놓았고 17토크 전혀 나쁜 수치가 아니죠. 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력 때문에 또 경차를 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군다나 이 캐스퍼 같은 경우 제가 골목길을 다니면서 더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시야입니다. 지금과 같이 사거리, 골목골목, 언덕도 있고 갑자기 어디서 차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만큼 뭐 방향을 꺾었을 때 열심히 시야를 봐줘야 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다른 스파크라든지 모닝에 비해서 A필러가 바짝 치켜져 올라가져 있어요. 그 말인즉슨 사각지대가 덜하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요 A필러에서 간섭을 받아서 조금 뭐 코너를 돌거나 할 때 불안하거나 잘 안 보이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차 자체 높이를 띄워놨기 때문에 이 A필러 각도도 살짝 바트게 치켜 올릴 수 있었고 이 이점을 정확히 좀 보지 않나 골목길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드미러 크기를 비롯해서 유리창 면적도 상당히 아래쪽까지 개방감이 넓게 크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했을 때 탁 트인 이 시야 개방감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레이가 워낙 또 뛰어나기 때문에 박스카 구조에 레이가 1등 그 다음에 캐스퍼가 2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실한 건 스파크라든지 모닝에 비해서는 한 1.5배, 2배 이상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외에 경차를 구매 또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또 중요시하는 부분이 유지 비용의 절약이겠죠. 캐스퍼 역시 경차에 속하기 때문에 취등록세 감면이 됩니다. 비슷한 등급의 다른 아반떼라든지 다른 차를 구입하게 될 경우 취등록세 100만원 이상 깨지죠. 하지만 이 차는 20만원대 안쪽에서 다 끝이 납니다. 안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세금이라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점을 보이죠. 더 저렴하게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세 환급도 돼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1년 내 총 소유 비용을 계산했을 때 캐스퍼는 확실히 절약이 됩니다. 이런 부분 이점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톨게이트라든지 반값 이것도 생각보다는 꽤 쏠쏠해요. 고속도로로 한 달 내내 출퇴근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또 중요한 금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더 좋고 확실히 경차만이 갖고 있는 이런 소소한 혜택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이것도 꼭 챙겨 가시고 구매 포인트에 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캐스퍼 마지막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출시 가격이 나왔을 때 라고 생각이 들었죠. 1,3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1,800만원 가장 높은 트림 인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저것 옵션을 넣으면 2,000만원 가까이 포지션이 되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경차가 이제 2,000만원 하는 시대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또 생각을 했지만 글쎄요,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사전 계약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캐스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상품성만 안정화되고 좋다면
기꺼이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겠다라는 게 요즘 소비자들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트렌드 방식이자 심리입니다. 더군다나 또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자동차를 바라보는 기준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트림을 경차에서도 뛰어난 상품성과 디자인, 나만의 차를 갖고 있는 만족도만 있다면 지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직접 이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모든 옵션들을 다 넣은 이 차를 직접 2박 3일 동안 운전해 보면서 느낀 결과는 지불할 만 하겠다 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너무 귀엽잖아요. 이쁘고. 지금까지 이런 경차는 없었어요. 네. 저 앞에 레이가 있긴 한데 이제는 너무 익숙한 모습이긴 합니다. 저 비상등 켜고 있는 저 레이 민트 색깔 한때는 잘 나갔지만 이제는 나 보이냐 이거? 캐스퍼한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쿠터와 1톤 트럭 사이의 골목길도 너무나 여유롭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이 편리하다는 것, 그 다음에 각종 경차 혜택, 상품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꿀릴 게 없고 최신의 디지털 장비라든지 무언가 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만한 포인트, 구성 요소를 절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캐스퍼가 갖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과 같이 여기 등판각도 어마어마하네. 하지만 너무 쉽게 올라가죠. 엔진 소리 거의 들리지 않아요. 예. 이 100마력이라는 숫자 적어도 이 캐스퍼 터보만큼은 충분히 여유롭게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이런 등판 각도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차를 몰고 다룰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저도 다양한 시승차를 타면서 항상 고속도로 와인딩 위주로 달렸지만 골목길 시승은 또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고 그만큼 캐스퍼의 매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한 시티카로서의 장점이 가득 묻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를 끌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명백히 알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가 19년 만에 내놓은 경차 제대로 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차 시장의 부흥을 이끌 만한 자격으로 손색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저 앞에 있는 G63이 절대 부럽지 않네요. 똑같이 원형의 주간주행 등을 갖고 있는 캐스퍼가 이 골목길에서 조금 더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이쁘긴 하네요, G63.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